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타드입니다. 8월 1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루 종일 피곤하네요. 네, 영상 안 찍으려고 하다가 잘 만들어 놓은 자료 찍고 지나갈게요. 하락률 1위 부산, 전국에서 몰려오겠네요. 뭐 요런 멘트들 유명한 거 많죠. 뭐 전국에서 몰려온다든지 뭐 관광버스, KTX, 뭐 매진 대란이 일어났니 이야기들 있죠.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하락률 1위입니다. 1위. 광역시 중에서. 그나마 광주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고, 세종시. 다시 눈여겨봐야 되죠. 세종시. 치고 나가지 못해요. 지난주에도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이번 주도 플러스 0.1. 수도권도 마찬가지. 뭐 힘차게 나가는 느낌 들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대출을 다시 좀 들여다본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다 풀어질 거 다 풀어져 놓고 말로 일단 한번 구두로 한번 했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도 낙폭이 부산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간밤에 시끄러웠어요. 연준 의사록 회의록 공개되면서 금리 인상 끝이 아니다.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 큰 조정을 받았고, 채권금리는 치솟고 인플레이션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기준금리는 현재 5.5% 상대. 지금 우리나라 이번 달에 또 하죠. 회의합니다. 아마 금리 올려야 되지 싶은데 0.25 올린다고 막 크게 막 달라질 건 없죠. 0.25, 뭐 3.5나 3.75나 뭐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게 좀 약간 긴축의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 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또 대출 계속 늘어나겠죠. 올해 그나마 반등을 이끌었던 것은 특례 대출 덕분에 그나마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요거 하고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보고서 나온 거 보셨죠? 특례 또 해야 된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슬슬 흘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요. 중국도 좀 휘청휘청. 채권시장 국고채 수익률 15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10년물 기준으로 4.23% 막 이렇게 나와요. 지금 기준금리 5.5%죠. 한 10년 지나고 나서도 기준금리 한 3.5%. 이게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 요 평균이 한 4.23 되잖아요, 지금. 늘어나는 가계부채. 우리나라도 지금 우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 뱅킹 여기 보면은 가계대출, 전세대출 금리 좀 싼 것들 막 나오거든요. 일단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변동으로 해서 다 걷어들입니다. 다 수익으로 다 환원시켜낼 능력들이 있는 그런 은행들이죠. 50년 주담대 DSR 우회 창구도 점검한다고 하죠. 요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면은 다시 조금만 긴축 가면은, 근데 막 부동산 시장도 또 앓는 소리 나오고 PF 관련해서도 앓는 소리 나오고 여기저기 앓는 소리 나오면은 또다시 풀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무한정 풀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소비를 안 해버립니다. 그 전기차 보조금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에 남아돈답니다. 전기차 이거 보조금 받고 사도 일반 차 사는 것만큼 비싸거든요. 이거 한때는 전기차 보조금 풍기를 보일 때도 있었는데, 소비가 그만큼 뭐 자동차가 뭐 회사가 대박이니 뭐니 하지만 이거 사실상 수출로서 엄청나게 대박이었죠. 우리나라 차 살려 그러면 새 차 뽑으려 그러면 뭐 1년 기다려야 되니 1년 반을 기다려야 되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수출 시장 환율이 좋잖아요. 환율이 1,100원 하던 환율이 이제 1,300원으로 됐어요. 달러로 똑같은 값에 팔고 와가지고 달러 받아와서 딱 환전을 해보면 맞죠? 이거 대박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굳이 팔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뭐 부족해서 차를 만드는데 는데 여전히 그 난리를 찍었지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차를 못 만들었으면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최대 실적을 찍고 그 난리 법석을 뜰 수 있겠습니까? 모건 스탠리가 국력 채권 10년물 채권 수익률 4.25% 가면 나스닥에
관에 못 박는 거라고 했는데 이미 그 수준을 올라서 버렸어요. 오늘 좀 전에 영상 찍기 전에 보니까 4.3% 이래요. 굉장하잖아요. 우리나라는 3.8%, 3.9%, 거의 우리나라도 4%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더 올라갈 소지가 있다. 제가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그 영상을 제작해 나가면서 이거 충분히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과거에 일본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에 조정들이 왔다. 우리도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면 이 정도 가서 장기간 저는 이런 대박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무조건 오른다. 나스닥은 무조건 오른다. 뭐는 뭐 한다. 이 좀 절대적으로 뭐다 있다는 말들 좀 반대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내용들 살펴볼게요. 매도 물량 46,000개. 역대 최고치예요. 작년 최고치 45,000개. 지금 46,000개. 뭐 공급이 없니 뭐니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전세 물량은 12,000개 수준 많이 떨어졌어요. 18,000개하고 12,000개는 체감이 달라요. 요 기준이 9,000건이죠. 왜 9,000건이냐면은 월 평균 전세 거래량을 보면 대략 3,000건이 되거든요. 요거의 3배수. 요게 3배수 하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팽팽한 그런 상태입니다. 팽팽한 상태. 아직까지 12,000건 수준이면은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그런 시장 상황. 근데 일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다시 좀 많이 반등하고 이런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덜한 지역들은 생각보다 빈집이 좀 있습니다. 월세 물량 9,000개. 월세 물량. 전체 임대 물량 21,000개. 또 그러면 21,000개 대비 전월세 개수 곱하기 3배수 해보시면은 전체 임대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21,000개 한번 기억해놔 볼게요. 영상 뒷부분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175건. 제가 여기 170건으로 예상했었는데요. 175건. 주간 기준으로 하면 487건. 지금 500건대, 지난달에 500건대 거래량이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이 상태로 가면 이번 주에 거래량 많지 않아요. 지난주만 삐쭉 많이 솟아올랐지 7월 그리고 이어지는 8월달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지난달과 견줘봤을 때 쭉쭉 치고 나간다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을 거예요. 네, 신고가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보이고요. 신고가 이런 현상들. 네. 공백들이 살짝씩 있습니다. 광안자이 20% 정도 하락했고요. 달맞이 유림 노르웨이 숲 가격 이거 도대체 몇 퍼센트는 올라나요?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 아주 이례적으로 왜 이리 많이 올랐지 싶어서 보면 요거 대형 평형 거래 이력들 살펴보시면은 공백들 꽤나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같은 고층이거든요. 같은 고층이에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52평형 30% 빠졌습니다. 요거 한두 개 보고 마치 이게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 늘상 말씀을 드려왔고요. 대우마리나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밑에 보면은 요 고점이 좀 달라요. 요 타입에 따라서 요 타입이 미세하게 다르죠. 84.936, 84.5 타입이 미세하게 다르면서 고점이 살짝 다르죠. 가격은 고만고만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해운대 아이파크 15%, 동부 올림픽타운 20%. 이런 것들도 고점들이 저마다 타입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 SK빌스 20%. 오늘 어떤 숫자가 많이 눈에 띄는지 20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대박이다. 지금 금리, 기준금리 2%일 때 가장 높았던 이 고점, 그리고 지금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지만 지금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대출금리 지금 아마 5%? 5%인가? 특례나 뭐 이런 다른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낫겠죠. 지금 실거주 시장 뭐 관련하고 특례 관련해서 이 돈 풀렸으니까 이 비싼 집들 7억, 8억, 9억 하는 집들이 거래가 좀 되지. 이 특례가 풀리기 전에는 이런 비싼 집값들 거래 정말 뜨문뜨문 됐었거든요. 그러면 좋다 이거야. DSR 관련해서도 이거 규제 차근차근 도입되는 단계에 이 DSR 마지막 1, 2, 3단계까지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야 막차다 지금 해야지 우리가 갈 수 있다, 지금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랬어요. 그 다음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 소득을 봐버리니까 비싼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했을 때가 정말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에 집을 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특례 때문에 지금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특례 좋은 기회다. 지금 마지막 집을 살 수 있는 찬스다. 정말 마지막 살 수 있는 찬스예요. 내 다음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겠지만 집 오늘 샀다가 뭐 내년에 1년 있다가 팔고 이런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1년만 지나고 1년 후에 그리고 2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당장 1년 후를 생각해 본다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집값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막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타고 가라. 금매 다 나갔다. 귀한 거 다 나갔다. 한 그런 말들 많이 이제 금매 다 나갔다. 아니면 뭐 지각비 많이 내야 된다. 넘들 걱정하지 말고 좀 많이 좀 사가세요. 지금 고점에 물려서 막 25%, 30%, 40% 막 떨어져가지고 이거 처분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평균 20%, 28% 맞죠? 고점에 잡은 사람 이 정도 20에서 한 25% 고점에서 잡아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고점 그리고 또 가장 높았던 고점 물론 여기 꼭대기에서 다 샀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낮았던 요런 지점에 샀던 사람들까지 엎쳐서 하면은 반등은 했지만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는 지금 돈 까이고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조금만 더 오르면 팔려고 지금 벼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대출 잔뜩 끼어가지고 집 사가지고 있어 보니까 내 집 챙기고 있으면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와. 은행 대출이자는 대출이자대로 나와. 이거 웬걸? 내가 그냥 세입자로 있을 때보다 이게 만족도가 이 삶이 더 궁핍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경남 마리나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가자 하고 뭐 했던 사람들 옆에 아파트 가니까 우리도 가자 하고 이렇게 덩달아 갔던 아파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같이 뭐 2차 전지주라고 같이 막 편성해서 올라갈 때는 같이 쭉쭉 따라갔는데 떨어질 때 보니까 대장은 버티는데 나머지 삐리한 애들은 아이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요런 것들 요런 비슷한 느낌의 아파트들도 있을 겁니다. 네, 평균적으로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28% 정도 하락했고요. 나머지 오늘 비싼 아파트들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다 다루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평균 28% 나머지 뭐 크게 4장, 2장 요래 좀 실감이 오나요? 내 지갑에서 큰 거 2장이 나갔다. 큰 거 4장이 나갔다. 큰 거 한 1.6장. 이게 온전히 7억짜리 집을 내가 현찰로 딱 다 꽂아가지고 딱 샀어요. 5억 4천이 됐어요. 충격 별로 없죠. 7억짜리 집이에요. 한 60%? 한 4억. 자기 자본 3억. 플러스 대출 4억. 이렇게 집을 샀어요. 1.6억 까여요. 내 자산이 3억 있었어요. 1.6억 까여요. 내 자산은 1.4억 남았어요. 대출이자는 대출이자대로 5만상 나가요. 집을 꼭 소유하는 게 낮은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야 깔고 사는 거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거 지금 4% 4억에 대한 주담대 아마 평균적으로 4.5% 이상일까요? 거의 5%에 육박하는 금리를 물고 있어요. 내 집 샀는데 내 집 7억짜리 내 집 샀는데 내 돈 3억 들고 들어가가지고 내 집 7억짜리 샀는데 깔고 앉아서 살고 있으니까 연간 이자만 2천만원 거의 뭐 1,800만원 정도 잡아볼게요. 그러면 월세가 150만원이다. 관리비 여름에 에어컨 좀 틀고 하면 30만원 넘게 나오죠. 관리비에 느닷없이 갑자기 뭐 재산세 내라 그러고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도 나가고 이런 집에 전세 싸게 사는 사람은 전세 3억도 살고 있는데 그전에 내 돈 3억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은 전세 살면서 또 다른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 같은 것도 보고 하면서 또 이 선택의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아무런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먼저 높은 가격에 질러버렸으면 주머니 정말 돈 쓸 때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 돈 딱 꽂혀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지. 돈 안 써도. 근데 백날 이야기하고 떠들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도 이 조금만 가격이 30% 떨어졌다가
요렇게 반등하면 그만 조급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도 견뎌냈던 사람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이때도 이때는 강제로 견디게 됐나요? 근데 아마 이때의 그 고통, 정말 근로 의욕도 상실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시기를 겪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실거주장으로 뛰어들지만, 요것도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지금 금리 상태가 아까 미 채권 금리 보셨죠? 기준금리 5.5%, 10년 후에 기준금리가 3.5%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아주 천천히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다면 그건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아파트 가격이 또 나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서서히 부작용을 줄이면서 천천히 트린다. 고금리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그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그런 시절로 가고 있으니까요. 구서동 롯데캐슬 가격 30% 정도 빠졌나요? 큰 거 2.5장입니다. 2.5장. 아까 7억 아까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 계산하면요. 자기 자본 3억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자본이 0.5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떨어지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오르라고. 주식도 사기 전에 미리 다 공부해 놓고 사가지고 세월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이 꼭대기에 사놓으면은 사는 순간 갑자기 공부를 오지게 합니다. 사는 순간 공부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뭔가요 이거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뭐 채팅방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전부 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눈으로 빨리 살펴보세요. 지나갈게요. 1.5억, 2억씩 한 6억 했던 것들은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 빠졌고, 한 5억 중반대 했는 것들은 한 1억 5천 정도 빠졌고, 이런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느 계층, 요 계층 제가 좀 많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죠. 대구 기준으로는 4억에서 5억 했던 아파트, 이게 한 1억씩 막 3, 4억, 3억, 3억 5천 이 정도 수준으로, 여기서 더 많이 급하게 떨어지는 건이 나왔다면 부산은 한 5억, 6억 했던 요런 아파트들 1.5억에서 한 2억 정도 이상씩, 그 이상 갑자기 쑥 빠지는 것들도 나옵니다. 왜? 새 집으로 갈아타서 가야 되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다? 전세 시세가 많이 안 나오는 이 시장에서 나는 집을 비싸게 분양받아서 샀지만 전세입자는 그거 무시하죠. 지금 현재 금리가 더 중요하게 반영이 되니까요. 오늘 영상 안 찍으려고 그러다가 또 찍었는데 또 말이 많아집니다. 말 많이 하니까 정말 정말 입도 떼기 싫다 이런 느낌 아시나요? 이런 느낌. 15분 20분 동안 쉴 새 없이 떠들어댔는데 나중에 조회수를 보면 뭐 1300 1300 좀 진이 빠지긴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만큼 관심이 없겠죠. 그만큼 관심이 없을 것이다. 뒷부분에 가니까 여기 가격 비싼 아파트들은 20% 하락하는 게 많이 뛰었고, 가격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30% 정도씩 떨어지는 게 눈에 많이 띄네요. 근데 뭐 평균은 28%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이 갑자기 8월 달에 한 10% 정도 뚝 떨어졌죠. 이거 부산만의 현상 아닙니다. 대구도 갑자기 떨어졌어요. 제가 나중에 주말에 다른 광역시들도 살펴볼 텐데, 다른 광역시들도 제가 지난 주말에 살펴봤을 때 갑자기 8월달 되면서 더위 먹었는지 갑자기 이게 좀 살짝 꺾여 내려갔더라고요. 거래량 3,000건이야 빙하기인데 못 치고 왔어요. 그나마 작년에는 대선 기대감은 석 달이 가더라.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니까 그 효과가 3개월도 가지 못했더라. 특례보금자리 효과는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그 2배 정도 파급력이 있구나. 정책보다는 돈이구나. 돈이 더 힘이 세구나. 정책보다는 돈이 힘이 더 세구나. 돈이 풀리는지 아닌지. 돈 많이 풀린다고 지금 쌩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걸 줄이는 순간 아마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겠죠. 네,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꺾였어요. 21년도에도 사다가 꺾였죠. 23년도에도 올라가다가 꺾였습니다. 근데 그 힘은 21년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도 수준.
자, 전세 가격 잠깐 살펴보시고요. 전세 비율 낮아졌다가 근데 여기 같이 7월달 8월달이 전국적으로 전세 비중이 조금 반등하는 느낌이고요. 평균 전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 평균 가격이 조금 여기 평균 뭐 2년 전에 비해서 평균 2천만 원밖에 안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그 이상 떨어졌다고 체감이 되실까요? 전체 임대 매물 몇 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전체 임대 매물 2.1만 개 있었어요. 2.1만 개. 2.1만 개. 평균 매매되는 거래량을 보면 한 5천 개 정도 수준? 5천 개 정도 수준. 그러면 거의 한 4배수 정도 되죠. 4배수. 전체 시장에서는 물량은 임대 물량은 충분하다. 시청 감사합니다.